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 ESG 평가센터의 김영규입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지속가능 금융과 관련돼서 발표한 그 인증평가 방법론은 총 3개인데요. 오늘은 ESG 인증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ESG 인증평가 방법론은 녹색 채권, 지속가능 채권, 그리고 사회적 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의 지속가능 금융상품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시발점이 됐기 때문에 지속가능 금융의 초석이라는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ESG 인증평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ESG 채권 또는 GSS 채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국내에서는 ESG 채권이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그린, 소셜, 서스테빌리티, 이걸 합쳐서 GSS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친환경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에 사용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지속가능 금융 전체 상품에서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그 왼쪽이 자금 용도가 특정된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은 일반적 목적 금융상품인데요. 이제 이 중에서 ESG 인증평가 방법론의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왼쪽에 있는 자금 용도가 특정된 금융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의 경우에는 본 ESG 인증평가 방법론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전환 채권의 경우에는 본 평가 방법론 이외에도 기후전환금융 인증평가 방법론을 동시에 이제 2개의 평가 방법론을 동시에 적용하게 됩니다. 네, ESG 인증평가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ESG 인증평가의 그 평가 대상을 금융상품 종류별로 구분을 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GSS 분야의 적격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하면은 금융상품의 형태와 무관하게 다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공모사채를 중심으로 해서 GSS 채권이 발행이 됐었는데요. 이랬던 것들이 이제 사모사채나 펀드, 대출, 그리고 구조화 금융상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이 평가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대상 목적 분야의 경우에는 녹색과 사회적, 그리고 녹색과 사회적이 결합된 지속가능 분야가 이제 목적 분야로 사용되고 있고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투자는 GSS 채권의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수행하는 ESG 인증평가의 유형을 평가 시점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 발행 전에 평가하는 본평가와 발행 후에 평가하게 되는 정기평가, 수시평가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발행 전에 평가하는 본평가의 경우에는 발행 전에 신규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발행 후에 평가하는 정기평가의 경우에는 등급의 유효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이 인증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발행 대금이 소진될 때까지 1년에 1회 정기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 후 평가 중에서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정기평가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행사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등급의 변동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에 수행하는 평가를 수시평가라고 합니다. 네, ESG 인증평가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주요 평가 요소는 크게 5가지입니다. ICMA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4가지 주요 요소에 더해서 발행사의 ESG 내재화 정도를 합산한 5가지를 주요 평가 요소로 저희가 설정하였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조달 자금의 사용 부분인데요. 조달 자금의 사용은 이제 이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투자하는 분야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투자 대상 프로젝트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환경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에 적격한 그런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적격한 프로젝트로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전체 채권 발행 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점 만점 중에서 조달 자금의 사용 부분은 30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절차, 조달 자금의 관리, 사후 보고와 관련된 내용들은 ESG 채권 또는 이제 GSS 채권과 관련해서 투자 대상 프로젝트를 어떻게 선정하고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투자한 이후에 이 내용들을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보고하느냐와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고 각각의 요소가 20점의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인증평가의 대상이 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행사에 대해서 발행사의 ESG 내재화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80점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1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고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10점이 떨어질 때마다 한 등급씩 이제 떨어지는 구조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의 등급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평가 대상에 따라서 등급의 기호는 달라집니다. 즉, 녹색 채권의 경우에는 G1부터 G5, 사회적 채권의 경우에는 S1부터 S5, 지속가능 채권의 경우에는 ST1부터 ST5까지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평가 방법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기호만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그 GSS 채권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투자 대상 분야에 대해서 당사에서 평가했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GSS 채권을 조달해서 녹색 분야에 투자한 사례인데요. 일단 가장 많이 이제 발행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 친환경 운송, 그리고 친환경 건축물. 이렇게 3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 메이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도 일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운송의 경우에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위시로 한 친환경 차량, 그리고 철도, 그리고 친환경 선박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친환경 건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섹터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일반 기업들도 그 본사 사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 사옥이 이제 친환경 건축물이다. 이 경우에는 이제 녹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녹색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메이저 세 분야 이외에도 수소나 폐기물, 수자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녹색 채권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적 분야인데요. 사회적 분야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마지막으로 주택공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소협력사에 대해서 이제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기관 등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인데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유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도 이러한 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사회적 채권 또는 지속가능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공급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택공급과 관련된 내용은 첫 번째로는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주택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런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한 이제 주택 매수 대금이나 아니면 임차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분야가 이제 사회적 분야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분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존재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발행됐던 GSS 상품을 금융 상품 형태별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에서 평가했던 사례들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존에는 공모 회사채 위주로 이제 채권이 그러니까 GSS 금융상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 채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발행사에 의해서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사무사채, 그리고 대출, 그리고 심지어는 펀드 수익 증권까지 인증평가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발표한 3가지 지속가능 금융상품 인증평가 방법론 중에서 제일 최초로 발표했던 ESG 인증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